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매빅 에어 2를 이제 집에서 세팅했다면 밖에서 비행하는 방법, 또 밖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다로 왔는데요. 이곳 바다로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종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뭐 부딪힐 장애물이 많거나 추락했을 때 인명사고나 다른 기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약간 연습하기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바다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살짝 불기는 하는데 드론을 날리기에 좀 어려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매빅 에어 2를 이곳에서 현장에서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매빅 에어 2를 세팅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곳이 비행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곳이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지. 우리나라는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라 비행 가능 구역에서는 150m 이하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요. 제가 지금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돼요. 자,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세이프 플라이라는 앱에 들어가면 이곳은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DJI 앱에 연결을 하면은 드론에서 이곳이 비행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도 지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드론을 꺼내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 스틱을 연결하고, 기체 전원은 항상 컨트롤러부터 전원을 켜고, 기체 전원. DJI 플라이 앱에서도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지도를 터치하시면 이곳이 비행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비행금지 구역인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곳은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라 비행 가능 지역이라서 150m 이하로만 날리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비행 가능 지역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GPS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기체는 GPS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제자리에 떠 있고 안전하게 떠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또 신호가 끊겼을 때는 이 출발점의 GPS 위치로 그대로 돌아와서 복귀를 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얘랑 GPS랑 신호를 좀 더 원활하고 완벽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지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라고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안전상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시작하면은, 자, 기체를 이대로 360도 수평 회전해 달라고 돼 있죠. 회전하게 되면은 불 바뀌면서 수직으로 세워서 회전해 달라고 해요. 이대로 하게 되면은 빨간불이 깜빡깜빡.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제시도 시작. 회전. 자, 이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까지 했으면 진짜 비행인데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배터리예요. 드론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 배터리의 특징이 이런 온도 변화에 약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추웠을 때 무리하게 비행을 하게 되면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체보다는 배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전압 그리고 배터리의 온도가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서 배터리 정보를 보면 셀 상태는 4.27, 4.26, 4.26. 네, 이게 3셀 배터리네요. 3개죠. 그래서 3셀 배터리가 배터리 전압은 12.79V로 안정적이고 배터리 온도는 17.2도. 네, 이게 만약에 배터리가 낮으면 여기 빨간색 표시가 뜨거든요. 그랬을 때 배터리를 예열을 하고, 예열 방법은 드론을 띄워서 제자리에 떠 있는 걸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호버링을 좀 시켜주시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비행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럼 우리 드론 촬영 배워볼게요. 이제 드론 비행을 시작을 할 건데, 드론 비행 시작하는 방법은 양쪽 스틱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모아주시거나 벌려주시면 드론이 시동이 걸리고요. 이때 왼쪽 스틱을 천천히 올리면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스틱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쪽 스틱을 위로 하게 되면은 드론이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고요. 자, 이 왼쪽 스틱을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이렇게 하강을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드론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또 이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자, 이게 왼쪽 스틱 끝이고요. 오른쪽 스틱은, 자, 이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하면은 드론이 앞으로 날아가고요. 이 오른쪽 스틱을 뒤로 하면은 드론이 후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드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럼 방금 배웠던 것들을 두 가지를 섞어 볼게요. 자, 드론을 앞으로 가면서 왼손을 위로 하게 되면은 드론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드론이 상승을 하겠죠. 반대로 뒤로 내려올 때는, 자,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뒤로 하면서 왼손도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이렇게 점차 착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의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의 비행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는데, 왼쪽 스틱은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게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스틱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드론이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겠죠. 반대로 가게 되면은, 반대로 도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면서 드론이 오른쪽으로 회전하죠. 자, 이 스로틀을 세게 하게 되면은 드론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이거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종법은 이게 다예요. 굉장히 쉽죠. 이제 그러면 조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조종기는 일반적으로는 노멀로 되어 있죠. 이게 트라이포드 모드는 삼각대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저속이라고 뜨죠. 저속 비행을 하게 되는 모드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속 비행 모드고, 스포츠 모드는 반대로 역동적으로 굉장히 빨리 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만 당겨도 기체가 쭉 숙이면서 이렇게 빠르게 비행이 돼요. 이게 스포츠 모드고요. 자, 그리고 조종기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왼쪽 위에 있는 이 FM 버튼을 누르면 보조등, 밑에가 어두울 때 하단 비전 센서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하단에 보조등이 켜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야간 비행이 별로 없어서 사용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륙 장소가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보조등이 있고, 이 버튼은 사진 영상 전환 버튼을 누르면 사진 촬영을 할지 영상 촬영을 할지가 바뀌고요. 촬영 방법은 요 뒤에 오른쪽 뒤에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엔드, 다시 한번 누르면 종료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왼쪽에 돌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짐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짐벌이 숙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짐벌이 고개를 들죠. 근데 이것도 아까 스틱하고 똑같이 천천히 숙이게 되면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조금만 하게 되면은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세게 하게 되면은 고개를 이렇게 확 숙여요. 네, 이게 또 짐벌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의 조화인데,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짐벌을 뭐 숙인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숙여 있는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서 짐벌을 드는, 네, 이런 촬영 방법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연습하는 거는 그냥 다양한 장면으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도 보는 거예요. 아, 좋다 이러고서 그냥 쭉 가보는 거예요. 뭐 근데 너무 빨랐어 그러면 좀만 천천히 가볼까, 돌아와 볼까 해서 이렇게 천천히 반대로 돌아와도 되고요. 우리가 초보잖아요. 초보인데 무슨 뭐 막 남들이 막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해서 그 촬영법대로 연습하는 거는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손에 다양한 기본기를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해요. 멋있게 촬영하는 것보다 이런 기본 촬영법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촬영 방법을 연습을 하기 전에 비행 방법부터 손에 익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자, 드론을 이쪽으로 갖고 와 볼게요. 자, 드론이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죠, 여러분들. 그때는 앞뒤 좌우는 드론 중심으로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때 내 중심으로 드론의 앞뒤 좌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론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드론 중심이에요. 드론의 카메라는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보고 조정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론의 스틱을 왼쪽으로 하게 되면 드론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이 스틱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드론은 왼쪽으로 가요. 앞뒤 좌우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드론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절로 가게 하고 싶으면 드론을 뒤로 하는 거죠. 자, 드론이 왼쪽을 향해 서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앞뒤 좌우는 이쪽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이쪽을 보고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드론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앞뒤 좌우가 반대인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드론이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보면 앞뒤 좌우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드론을 비행을 했으면 이제 착륙을 시켜야겠죠. 착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은 드론이 나아간 방향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 드론이 좀 멀리 갔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 그러면 이 왼쪽에 지도를 눌러요. 화살표 방향으로 드론이 나아간 곳이 보이거든요. H는 홈포인트, 제가 이륙한 장소, 이륙한 장소가 홈포인트예요. 조종기를 든 사람의 위치가 홈포인트가 아니고. 자, 그래서 홈포인트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 화살표 끄트머리가 드론의 카메라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쪽으로 향해 주면 드론이 이쪽을 봤죠? 자, 앞으로 오면은 빨간색이 점차 감소하죠. 드론이 이렇게 온 게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과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드론이 왔죠. 착륙 방법은 이런 평평한 땅에서 내가 착륙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냥 드론을 끝까지 스로틀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끝까지 내리시면 그냥 드론이 이렇게 착륙을 해요. 드론을 회수하시고 전원부터 끄고 컨트롤러 전원 끄고 이러면 끝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드론을 왜 손으로 이착륙해요? 라는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손으로 드론을 이착륙하는 이유는 이런 바닥에 자갈들이나 모래들이 있어서 튀면서 드론이 파손될 수가 있고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륙을 하는 거고요. 착륙은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여건이 되게 좋은데 일을 하다 보고 어디 뭐 등산에 가거나 이러면 이 착륙의 여건이 좋지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착륙에서 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착륙법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륙은 해요. 많은 분들이 이륙은 쉽게 하는데 평평하니까 착륙이 생각보다 내가 뛰었는데 좁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착륙하지 하는데 오늘 그래서 손으로 착륙하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착륙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착륙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손을 댔는데 드론이 자꾸 올라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착륙할 때 손으로 받을 때 실패했었던 이유는 드론은 이 정도까지 갖고 오고요. 제가 드론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손을 넣어요. 그러면 드론에서 하단의 높이를 인지하는 센서가 제 손바닥을 높이로 인식을 해버리면서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에 드론의 높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손을 먼저 대고요. 그 위에다가 드론을 착륙해요. 저처럼 이렇게 드론의 높이를 먼저 잡아주시면 손으로 착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느리게 조정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천천히 드론을 움직이면은 여기서 뭐 드론이 여기 있었다가도 이렇게 천천히 가지고 와서 내 손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손에 착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지고 오고 원하는 높이에 됐다 손을 놓고 그대로 착륙. 쉽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손으로 쉽게 착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론 촬영법, 실질적으로 짐벌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